숲으로 된 성벽. 성벽? 이 성벽하면 굳건한 이미지를 주는 그런 대상이잖아. 그런데 숲으로 되어 있어? 숲은 자연이잖아. 즉 연약하고 부드러운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대상인 거지. 그런데 성벽이 숲으로 되어 있다고? 특이하네. 어떤 상태인 걸 말하는 거지? 저녁 노을이 지면 저녁 노을이 진다. 시간적 배경이네. 아마 이제 저녁에서 밤으로 바뀌는 그 순간일 거야. 노을 그러니까 붉은색의 이미지가 느껴지네. 신들의 상점엔 하나둘 불이 켜지고. 신들의 상점? 이거는 아무래도 공간적 배경이 되겠지. 그런데 신들이 등장하네. 초현실적인 신비로움 같은 것들이 느껴지는 곳이구만. 하나둘 불이 켜진다고? 불이 켜진다. 밝음의 이미지를 주는 그러한 것 같은데. 아, 요거는 밤하늘에 별이 빛나는 것을 갖다가 묘사한 거라고 봐야 되겠네. 그런데 여기서 신들의 상점이라고 한다든지 불이라고 했는데 이것들은 다 비유적 표현인 거야. 그러니까 신들의 상점은 밤하늘을 말하는 거고 불은 바로 별을 말한다라고 이해를 하면 좋겠어. 어쨌든 굉장히 초현실적인 환상을 느끼게 하는 그러한 묘사네. 농부들은 농부라 이거 인물이네. 작은 당나귀들과 함께 성 안으로 사라지는 것이었다. 성 안으로 사라졌다. 소멸하는 그러한 느낌을 불러일으키는데 이것도 또 하나의 공간적 배경이겠지. 이거 또 작은 당나귀라 그랬어. 왜 말이 아니라 작은 당나귀일까? 아마 이 농부에게 좀 어울리는 그러한 소재인 것 같아. 뭐 기사라든지 귀족이라면 아주 큰 말을 타고 다니겠지만 농부들은 작은 당나귀들과 함께 그랬으니까 뭔가 소박한 그런 이미지를 느끼게 해주는 그런 소재라고 볼 수 있겠어. 성벽은 울창한 숲으로 된 것이었어. 여기 이 성벽과 이 숲이 주는 이미지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그러한 식구네. 그러니까 이 성벽이라고 한다 그러면 인위적으로 굳건하게 만드는 그런 대상일 거야. 근데 이게 숲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으니까 자연적이면서도 부드러운 그런 이미지인 거지. 야, 아주 특이한 성이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거는 일상적인 성벽이 아닌 거야.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네. 누구나 사원을 통과하는 구름 혹은 조용한 공기들이 되지 않으면 구름, 공기들이 되지 않으면 한 걸음도 들어갈 수 없는 아름답고 신비로운 그 성. 성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아름답고 신비로운 성이야. 그런데 또 어떤 성이냐면 누구나 구름이 되지 않고 조용한 공기가 되지 않으면 한 걸음도 들어갈 수 없는 성이야. 이때 이 공기하고 구름은 자연물인 거지. 그러니까 가볍고 부드러운 이미지를 갖고 있는 자연인 거야. 그렇게 본다고 하면 이때 이 숲하고 같은 이미지를 갖고 있다라고 이해해 볼 수가 있겠을 것 같아. 그렇다면 이 성은 아무에게나 허락된 성이 아니라 허락되지 않는 성인 거야. 대신 순수한 존재들에게만 허락된 그런 성인 거지. 그 성은 아름답고 신비롭네. 그러니까 성의 이미지를 직설적으로 표현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어. 역시 이 부분도 보통의 일상적인 그런 세계는 아닌 것 같아. 초현실적인 환상적 세계인 것 같아.
어느 골동품 상인이 그 숲을 찾아와 골동품 상인이라고 하는 또 다른 등장인물이 있네. 몇 개 큰 나무들을 잘라내고 들어갔다. 큰 나무들을 잘라냈다고 훼손하고 파괴했다는 얘기가 되는구만. 그곳에는 아마 그곳은 성 아니겠지? 아무것도 없었다. 아무것도 없었다고? 뭔가 텅 비어 있다는 얘긴데? 공허함 또는 황폐함 같은 것들이 느껴지네. 그가 본 것은 쓰러진 나무들 뿐. 쓰러진 나무들만 봤다는 얘기야. 즉 죽음, 파괴 이런 것들만 보인 거지. 잠시 후 그는 그 공터를 떠났다. 여기 공터라 그랬는데 이 공터가 바로 뭘 말하는 거냐면 여기 요 상태를 갖다가 한마디로 말한 거라고 할 수가 있겠어. 농부들은 아직도 그 평화로운 성에 살고 있다. 평화로운 성에 살고 있다는데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때 이 골동품 상인과 농부는 정반대되는 그런 성격의 인물인 것 같아. 이 인물은 파괴자야. 이 농부는 평화를 갖다가 사랑하는 존재인 것 같단 말이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네. 또 이 골동품 상인은 나무들을 잘라내고 뭐 그런 걸 보니까 뭔가 인공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존재인데 농부들은 그대로 이 평화로운 성에 살고 있다는 것으로 봐서 자연, 친화적인 그런 존재들이라고 이해해 볼 수가 있겠어. 물론 그 작은 당나귀들 역시 작은 당나귀들 그랬으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박함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소재인 거지. 그러니까 이 농부들은 평화롭고 소박하게 그 성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네. 또 이 공터와 이 평화로운 성 이것도 또 대립적으로 이해해 볼 수가 있겠어. 그러니까 이 부분은 대조적인 어떤 상황을 통해서 시적 의미를 드러낸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 이 부분은 살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 생략되어 있는 것 같다. 이런 서술어를 갖다가 생략함으로써 여운을 남기려고 하는 그러한 그 의도를 드러내고 있지. 이 작품은 한편의 이야기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 그러니까 시간적 배경, 밤이고 공간적 배경은 성인 거지. 등장인물은 농부가 있고 상인이 있는 거야. 대립적인 그러한 성격을 갖고 있는 인물인 거지.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뭔가 초현실적인 그런 환상적인 세계를 그리고 있거든. 이거는 동화 같은 그러한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이러한 경향의 시라고 볼 수가 있겠어. 그런데 상인은 파괴하는 그런 존재야. 아무래도 상인 그랬으니까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존재니까 무력, 탐욕스러운 그러한 존재로서 자연을 훼손하는 그런 존재들인 거지. 그에 반해서 농부는 공기일 수 있고 구름일 수 있는 그런 존재야. 즉 평화를 사랑하는 그러한 존재인 거지. 이러한 그 동화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 순수를 지향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러한 작품이라고 이해해 볼 수가 있겠네. 이거를 좀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자연을 훼손하는 현대 자본주의를 갖다가 고발하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어.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러한 고발을 하면서 몽환적인 동화적 상상력을 이용했다는 거야. 그런 점에서 이 작품이 재미있게 느껴지네.